먼저 이번 주 사흘 연속으로 총선 격전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날 광주, 전남, 둘째 날 서울, 그리고 오늘은 경기, 인천입니다. 자, 분당, 갑을, 화성을, 인천, 계양을 이렇게 네 곳인데요. 자, 이번 조사는 KBC 광주방송, UPI 뉴스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16, 17 이틀 동안 각 지역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전화조사로 진행했고요. 응답률 8.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 경기도 최대 격전지 성남 분당 갑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에게 도전장을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5차 범위 내긴 하지만 처음으로 안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광재 후보 48%, 안철수 후보 44.8%, 접전 양상이고요. 개혁신당 유호정 후보 3.2%입니다. 바로 옆 지역구 경기 성남 분당 을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민주당 김병욱, 친윤 대 찐명의 대결로 불리는데요. 김병욱 후보 49.4, 김은혜 44.3, 양자 대결인데 역시나 5차 범위 내 박빙 양상입니다. 그런데 김병욱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죠. 다음은 반도체 벨트의 핵심 경기 화성을입니다. 평균 연령 34.7세,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구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54.2,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18.6, 개혁신당 이준석 21.5, 공영훈 후보 독주 양상입니다. 지금 한 후보, 이준석 후보 다 합쳐도 공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의 하나죠. 거물급 정치인이 맞붙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5,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44.8, 5차 범위 내 우세로 지금 턱밑같이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게 네 군데를 봤습니다. 서령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여기 분당갑은 지금 처음으로 뒤집히는 게 나왔어요. 5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그 수도권에서 상당히 그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최근에 그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종섭 대사, 그리고 이제 그 황상무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당정 갈등이 놓으면서 상당히 보수층이 좀 분열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많이 지지율이 빠지면서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고, 뭐 이거는 뭐 사실인데, 저는 아직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게 출렁출렁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걸 이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 신결적, 원래 이런 자세예요. 원래 한 5% 부족하다. 이런 자세로 이게 죽기 살기로 뛰면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는 예측 부르고, 어느 지역이든지 이게 수도권은 만만한 지역은 없어요. 진짜 이게 특수한 지역 뭐 강남 서쪽 한두 군데 서로 이게 빼고는요 다 접전이라 보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번 조사에 그래도 가장 고무적인 거는 역시 원희룡입니다. 예. 원래 이게 전쟁에서 적장만 하나 잡으면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적장만 잡으면. 이재명 대표가 예. 배지가 다르다면 민주당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일당이 돼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게 본인이 배지 이러면 바로 사법 리스크가 오고,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와야 돼 버리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후보의 선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서 변호사님은 인천 계양을 결과에 약간 좀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네. 장 기자님은 어느 지역구를 눈여겨 보셨습니까? 저는 경기 화성을 좀 봤는데요. 일단 이준석 후보가 공영훈 후보에게 많이 그 뒤떨어지긴 하지만 국민의힘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21.5%로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 18.6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 시기에 보여왔던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역시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광재, 안철수 두 후보가 그 격돌하고 있는 분당 갑의 경우에는 이광재 후보에게 조금 더 일찍 좀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예비 후보가 조금 더 일찍 결정이 됐더라면
그랬다면 조금 더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 아직은 시간이 한 20여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더 격차를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악재인 그 이종섭 전 장관 문제,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오늘 뭐 이종섭 장관은 귀국을 하고 황상무 수석은 자진 사퇴를 하긴 했지만 이 여파가 상당 부분, 그리고 비례대표 문제도 계속 후폭풍도 있기 때문에 여당에게 주요 변수가 여전히 많이 살아있다,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네. 자, 문정영 부대변인은 어떻게 봤어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는 아까 보수 분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도가 좀 그 상대 진영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또 댓글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보수 분열이 지금 그 국민의힘 수도권에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말부터 사실은 급속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감이 퍼지면서 이러다가 우리 서울에서 열석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현재 후보로 뛰고 있는 후보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지금 이번에 지금 보고 있는 저희 결과라고 생각하고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이광재, 여기 분당갑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초박빙 이런 여론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뒤지는 조사가 나오는 거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이런 결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김민수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 출신이라는 이런 또 명함을 달고 멋지게 등장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뒤처지는 양상,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수도권에 대한 이 리스크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더 나아가서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수도권을 포함해서 충청이나 이런 스윙보터 지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동훈 얼굴로 치르는 선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서영주 대변인. 네. 경기 분당갑에서 이제 개혁신당 유호정도 3.2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 화성을은 개혁신당 이준석 21.5.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쪽에 좀 다소 불리한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특히 개혁신당은 뭐 삼지대 빅텐트가 찢어지고 나서는 개혁신당은 보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도 뭐 이제 가세가 기울어서 있지만 거기도 진보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나온다면은 양 당에서는 명확하죠. 개혁신당의 표는 보수 쪽에서의 표를 많이 흡입할 공산이 큰 것이고 수치들로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 세 곳만 봐서는 수도권에 있어서의 이 나오는 이 여론조사 추이는 이제 먼지가 걷히고 본질이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본질은 이번 총선의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의 투표 성향은 정권 심판에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먼지라는 게 이제 각 당의 공천의 과정들 속에서의 잡음,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 반영됐었다면 이전에 이제 선거가 거의 한 2주, 많게는 3주 정도 앞으로 다가섰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투표를 어느 정도 안착해서 가는 것이고 중도층의 민심이 많이 다시 정권 심판 쪽으로 확정되고 있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리하고 구도를 잡는 데 있어서의 방향만 설정해 주면 되는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야 돼요. 뭐 대통령이 선거개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전에 그냥 민생토론 하신다면서 조용히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여당이 낫어요. 근데 지금 이종섭 론종섭 만들고 황상무 칼상무 만들고 하면서 지금 급속도로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국힘 텃밭이던 분당도 이제 격전지가 됐구나, 이런 글이 있고요. 모두가 민주당 파란색입니다, 이런 의견이요. 이번 개항을에서는 이 대표도 많이 긴장해야 할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자, 용산이 다시 얼굴 안 보이면 분당 갑을 안철수와 김은혜가 유리할 겁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이준석이 너무 머리를 굴려서 화성에 도전한 건 실수였어요. 글쎄요. 그렇지만 유호정은 개혁신당이지만 이광재 표를 먹고 있다.
중도 사퇴해주면 이광재가 이길 수 있다.